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네, 한마디로 빅테크가 좀 엇갈린 흐름을 지난주 내내 보여줬고 네. 특히 지난주에도 아마존 같은 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의외로 애플이 아주 강한 모습 보이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2년 만에 최대 하루 상승폭으로 최대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 기술주가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 이런 거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플러스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몇몇 종목별로 보면 실적과 관련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준 것도 있었지만 11개 섹터가 모두 네. 일단 상승하는데 일단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을 오늘까지 하루가 남긴 남았습니다. 네. 미국 시간을 보면 하루가 남긴 남았지만 상당히 큰 폭의 상승, 14%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작년 봄 이후에 지금 최대 상승폭에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특히 이제 이렇게 한 달에 10월 달 같은 경우 같이 이렇게 한 달에 10%당 상승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도 추세가 일정 수준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희망은 볼 수 있어 보입니다. 10년물 금리와 미국 달러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좀 냉각시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와 약간 또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도 지금 5년짜리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오히려 또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도 전체적 S&P 500의 섹터별 흐름이 되겠는데요. 에너지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전체적인 테마나 그런 방향성을 보면 밸류가 역시 밸류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이 네네.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애플이 엄청난 관심이잖아요. 근데 애플도 저도 참 의아한 게 물론 좋은 기업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던 것이 본장 들어서 급등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시간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보면 네네.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조금 지나면서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IR 하면서 이제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제 수치로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모두 맞췄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아이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네. 아이폰의 눈높이를 좀 못 맞췄죠. 아이패드 못 맞췄고 서비스도 못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 나온 건 분명히 맡겨 있고요.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서비스 외에 다른 것들은 또 품목들이 괜찮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웰스파고나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그런 것들 JP모건에서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여기는 좀 안전한 곳이다 이거죠. 세이프 헤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시장에서 어려울 때 폭풍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뭔가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플에 대한 걱정 필요 없다는 얘기가 네네. 이번에도 일정 수준 증명됐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4군데, 5군데 내리고 목표 주가 하나 올려갔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4월 이후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을 끌고 간 그런 힘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아마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약간 네네. 실망스럽고 특히 그 AWS입니다. 클라우드 분야가 32%의 전망을 시장이 커질 줄 알았더니 한 27%니까 상당히 못 맞췄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달러에 대한 강세가 분명히 다 역할했습니다. 일정 수준. 빅테크를 보면 5에서 6%포인트 정도가 부진했거든요. 네네.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21곳의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미국 시간 목요일 날 아마존의 장 마감 이후의 실적 발표 이후 월가의 냉정한 시각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주식 보면 상당히 좀 올라간 것도 꽤 있습니다. 엑소모빌이 2.9%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쉐브론도 마찬가지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3.2달러 정도 예상됐는데 4달러의 근처에 이익을 보여줬습니다. 맥도날드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맥도날드 값은 올라갔지만 맥도날드 여전히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 많이 드시는 분이 미국에도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맥도날드가 3.5% 올라갔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2.8% 올라왔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레이에서 약간의 커멘트를 냈는데요. 2023년이죠. 내년에 코스트코가 두 가지 특별한 서비스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들의 뇌피셜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네네. 우리를 보면 소비자로 보면 약간 서운할 수 있지만 멤버십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특별 배당을 또 지급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단은 호재로 인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시장을 다른 쪽으로 넓혀 보면 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오렐리 오토모티브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초콜릿이죠. 허쉬 같은 네. 경우에들, 허쉬 같은 경우가 저게 무슨 성장성이 있겠냐고 하지만 허쉬가 이제 사상체 효과를 갖고요. 그러니까요. 펩시도 마찬가지. 보면 지금 시장에서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우지수는 지난주까지 해서 지금 4주 연속 반등했습니다. 네네. 이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이제 지난주에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시장에서 어떤 성장이나 기술주의 이런 일변도는 약간의 부침이 있고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주식들은 네네. 방어적인 주식들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 거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로 다양성을 좀 추구하시는 것이 이번 주시장에서도 지금 나름 성과를 보고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